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19세 이상의 교인들 1000명에게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믿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72.7%가 사실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대상이 누구라고요? 19세 이상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었는데 72.7%가 사실로 믿는다. 19.2%는 고대 근동 지역의 설화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홍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물었는데 68.8%가 성경대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믿는다고 했고 27%는 일부 지역에서 중동 지역 부근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그런 국지적인 홍수였다. 그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00%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2%와 27%가 성경대로는 믿지 않는다. 어느 정도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거의 한 90% 넘게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일에 대하여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적인 어떤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뭐 진화론적으로 볼 때 어떤가, 그 다음에 현대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성경은 또 창조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홍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진화론적으로 보는 것과 또 창조론적으로 보는 것이 좀 다르고 사람들 학자들마다 좀 다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질 시대와 빙하기 시대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이 지질 시대, 그 다음에 빙하기 시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어떤 땅의 그 지층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땅은 언제쯤의 땅이다. 이 땅은 뭐 몇억 년 전의 땅이다. 몇십억 년의 땅이다. 이거는 뭐 현대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을 지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또 시생대 뭐 이런 면으로 쭉 나눕니다. 또 고생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신생대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층 시대가 있습니다. 중생대에도 여러 가지 시대가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은 뭐냐면은 이렇게 땅을 파보면 뭐 저기 어떤 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팠겠죠. 저 땅을 파보면은 뭐 이게 맨 밑에 땅의 그 지층은 어떤 모양이고 그 다음 지층은 어떤 모양이고 흙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이런 것을 저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처럼 땅을 파보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제 파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층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다른 것을 뭐 우리가 파서 팔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뭐 지진이나 이런 것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떤 절벽이나 또 이런 것을 보면은 거기에 아래층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층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지질시대라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지질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빙하시대, 뭐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계 기후가 뭐 갑자기든지 점차적이든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서 이 온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되는, 갑자기 추위가 와가지고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대를 빙하시대라, 빙하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막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지질 시대나 그다음 빙하기 시대나 이런 것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기는 한 10만 년마다 한 번씩 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전에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 지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고고학자나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이것은 뭐 추측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어떤 그 빙하 시대,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3만 년 전에 빙하 시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 남아있던 그 얼음이 지금 현재 남극, 북극이고 계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후 변화가 있고, 뭐 라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 뭐 이런 어떤 기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이 왔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어떤 빙하 시대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또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 한 시대가 그로 인하여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의 역사는 이 빙하 시대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격변기가 왔던 것은 뭐 한 4번, 5번, 6번, 7번 정도로 보는 그런 그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신생대 중에서 제4기 때의 홍적세와 충적세 때에 왔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 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그런 나눌 때에 뭐 홍적세, 충적세 뭐 이렇게 백악기 뭐 이런 면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가 마지막 빙하기는 뭐 1만 년, 2만 년, 3만 년, 4만 년 전이다. 각자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홍적세 시기로 보는데, 이때는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이제 오는 그런 충적세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대 문명인 수메르 지역에서 바로 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빙하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빙하기 유산 강릉 경포대, 경포대가 있는 경포호, 바로 저기가 빙하기로 인하여서 생겨진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창조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가설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뭐 진화론이라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다 부정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홍적세 시대의 현대 인류의 조상으로 보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지난번에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기도 했죠. 뭐 어제 아래도 어디 가니까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쭉 만들어 놓은 것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게 현대 인류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뭐 며칠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은 이제 막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에 사실 이런 면으로 배우잖아요.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뭐 이런 것을 전혀 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면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의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빙하기와 노아 홍수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연대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연구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잘 접근을 시켜서 이런 면으로 뭐 크게 반대되지 않고 무리하게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많은 접근이 되어 있는 그런 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각종 연구 자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조금은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면으로 그 노아 홍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또 빙하기 시대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이런 것을 홍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로서 노아 홍수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그냥 갑자기 많이 변화되게 되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격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모든 세상이 달라졌다. 격변했다.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격변설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점진설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차츰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화석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본 노아 홍수입니다.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이런 것이 화석입니다. 자, 봅시다. 화석. 자, 저것은 어떤 돌에 어떤 바위나 이런 데서 있는 아주 옛날에 어떤 생물이 이제 저기서 죽어서 뼈만 남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이제 격변이 되어서 그래서 저렇게 뼈가 갑자기 죽었고 그다음 뼈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것이 화석이라고 그러죠. 저런 것은 수만 개, 지구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바위 같은 데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백악기나 뭐 이런 때를 이제 공룡이 살았던 때를 그런 때라고 하죠.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저런 면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공룡 발자국이 왜 남았는가? 그것이 홍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보통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저런 현상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조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갑자기 일어난 어떤 격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가 생겨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저 화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다. 어느 주장 다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조론적으로 저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은 종종 그 사는 곳이 다른 그런 어떤 동물들이나 바다의 그 어류들의 화석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발견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크로마이티와 오크니 지역의 고지대에는 아주 높은 지역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이 되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들이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 바다에는 어떤 고기가 많이 살고 저 바다에는 어떤 고기가 많이 살고 동해안의 고기가 다르고 서해안에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심해에 있는 고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근해에 있는 고기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고기들의 그 화석이 이렇게 보니까 각종 다른 곳에서 있는 그런 이제 그 물고기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죽어서 화석이 되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 그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엄청난 홍수나 그 다음에 해일 등에 의하여서 대격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꾸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갑자기 흙더미가 갑자기 덮쳐와서 매몰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런 면으로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것도 추정이죠. 어쨌든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사계절, 이 사계절을 통하여서 본 이제 노아 홍수, 이런 면으로도 이제 증명을 하는데, 현재 지구는 뭐 한대지방, 온대지방, 열대지방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또 성경으로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의 그 남극과 북극, 시베리아 지역의 그 얼음 구덩이 속에 이제 얼음이 점점 녹으니까 거기에 그 얼음 속에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그 동물들의 그 유해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옛날에는 그 아열대 기후였을 것이다. 열대지방 아주 무더운 어떤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얼음 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아열대성의 기후가 있는 그런 지역에 그 생물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될까?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지구가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서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와서 순식간에 이게 갑자기 빙하 지역이 되고 아주 이렇게 열대지방이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되게 되고 이런 어떤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지구에 엄청난 기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청 구조로 본 노아 홍수. 아까 지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갑자기 격변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이 지청 구조 속에서도 발견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나 어떤 대격변으로 인하여서 지청 구조가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시애틀 부근의 헬렌산에 거기에서 그런 어떤 이제 유적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홍수로 인해서 대격변으로 급격한 지질 변화가 와서 이렇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면으로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노아 홍수는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연구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고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증명되는 과학적 증거에 성경 말씀을 거기에 대입을 하고 거기에 의존하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학이 증명을 하든 하지 않든 성경의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까 19세 이상의 성도들 몇 프로가? 72.7%가 사실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는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100%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00%다 70%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진화론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창조론적으로 보든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것은 죄와 벌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은 계속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경종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죄와 벌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바로 나의 삶 속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오늘날도 계속해 가면서 우리는 벌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항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어떤 성경도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 현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런 특히 죄와 벌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들의 삶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보다도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